오늘 이 영상을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울고 싸우고 속상해 할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통장, 핸드폰, 중요한 서류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3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과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주일 후 남편과 함께 그분의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박스들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60년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남편이 작은 도자기를 들었어요. 이건 내가 대학 갈 때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나중에 내 집에 예쁘게 놓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하나 정리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간 몇 달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전문 업체에 물어보니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물건들을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정리하자. 남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정리했어요. 옷장 속 한복, 요리책, 사진첩. 한 물건마다 시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가 중학교 때 받은 상장이네. 어머니가 이렇게 보관하고 계셨구나. 남편은 낡은 종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었나 봐요. 6개월 후에야 겨우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이번엔 친정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친정집 문을 열자 시어머니, 집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물건을 하나둘 정리해 오셨어요. 난 너희들에게 짐 되기 싫어. 내가 쓰는 것만 남겨둘 거야.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물건 정리는 쉬웠지만 마음은 더 허전했어요. 두 어머니를 보내며 깨달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남긴 물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집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음이 나왔어요.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정말 안 계시다는 게 이제야 실감나서.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 집에 남겨진 많은 물건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우리를 보며 미래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내 아이들도 이렇게 내 물건을 정리하며 울고 웃을까. 친정어머니의 빈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없어진 다음에 너희가 고생할까봐 미리미리 정리한다며 몇 년에 걸쳐 물건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남은 건 적었지만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여기 계셨다는 흔적이 너무 적어.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평소 입던 옷 몇 벌과 꼭 필요한 이불,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어요. 침대 옆 서랍에는 가족 사진과 중요 서류가 깔끔하게 있었고, 맨 아래 서랍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없을 때 열어보세요. 어머니 글씨로 쓰인 봉투 안에는 장례식 준비 방법과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장례 비용까지 미리 준비해 두신 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남긴 물건들로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요.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간직하는 것도, 친정어머니처럼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중간 길을 찾기로 했어요. 필요한 건 두 대, 자주 정리하고 무엇보다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서를 남기기로 했어요. 안내서.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일종의 길잡이야.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이 내 흔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함께 준비할게. 그렇게 우리는 엔딩 노트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유언장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종합 안내서예요. 그 사람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일 알림이 와요.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손전화와 컴퓨터가 있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가족들은 당신의 손전화 비밀번호도 모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요즘 세상에 맞는 정리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엔딩 노트라고요. 그게 뭐예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어요. 제가 두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며 깨달은 점과 엔딩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일종의 삶의 정리 안내서야.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내 흔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작년에 우리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정리 못한 일들이 많아. 친구는 오빠의 컴퓨터와 손전화를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했어요. 은행 통장은 어떻게든 찾았지만 이메일이나 인터넷 계정들은 들어갈 수 없었대요. 중요한 사진들이 있는 클라우드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찾았대요. 그리고 장례식도 오빠가 원했을 방식인지 모르겠어. 너무 급하게 결정했거든. 우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삶의 정리는 주로 물건과 재산에 관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삶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흔적들은 집 안뿐 아니라 컴퓨터 속에도 많이 있어요. 엔딩 노트는 이런 요즘 상황에 맞는 종합 안내서예요. 단순히 유언장이나 장례식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지침이에요. 제가 엔딩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건 두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였지만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일찍 느꼈어요.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주변 지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학 친구였던 미영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과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녀의 일상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미영이는 가계부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느 통장에서 나가는지, 심지어 집의 인터넷 비밀번호도 남편이 몰랐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라고 다를까? 만약 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남편과 아이들은 내 삶의 조각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엔딩 노트는 단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아픔을 줄이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 엔딩 노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다시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딩 노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어. 물건 정리와 중요 서류 관리, 재산 정리, 컴퓨터와 손전화 관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편지, 장례식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이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집 안 가득 쌓인 상자들, 서랍 속 뒤섞인 서류들. 이것이 당신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인가요? 어머니, 이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미경이 이야기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통장과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 날짜가 지난 것들도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끼며 사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아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미경이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십 벌의 옷,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 도구들, 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이불까지 모두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물건 정리는 엔딩 노트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모으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 후 고스란히 가족들의 짐이 돼요. 제가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자. 실제로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집 안 대청소를 하며 물건들을 정리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해요. 이것이 제 원칙이에요. 물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예외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보관하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려고 노력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 관리예요. 주민등록증, 여권, 보험증서, 집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가족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저는 집에 있는 금고에 이런 서류들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남편과 큰딸에게만 알려줬어요. 또한 매년 초에는 모든 서류를 살펴보고 날짜가 지났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잘게 찢어서 버려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족들이 헷갈릴 일이 줄어들 거예요. 물건 정리에는 컴퓨터와 손전화에 있는 것들도 포함돼요. 컴퓨터, 손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문서 등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저는 중요한 자료들은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2번 저장해 두고 그 찾는 방법을 엔딩 노트에 적어뒀어요. 도대체 이 비밀번호는 뭘까? 이것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예요. 손전화, 컴퓨터, 이메일, 은행 통장. 모든 것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요즘, 이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내일 당신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가족들은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은행 통장, 보험, 투자, 집, 이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견되는 통장이 있어요. 한 상담자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저금해 두었지만 그 정보를 정리해 두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다니며 재산을 확인해야 했어요. 재산 정리는 엔딩 노트의 핵심이에요. 모든 돈과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은행 통장, 보험, 주식, 채권,
집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둬요. 저는 엑셀 파일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매년 업데이트해요. 각 재산의 종류, 금액, 계좌번호, 가입일, 만기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함께 적어둬요. 또한 빚이 있다면 그것도 빠짐없이 기록해둬야 해요. 대출, 카드 빚, 개인 간 빌린 돈 등 모든 빚 정보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컴퓨터와 손전화 관리는 요즘 특히 중요해진 부분이에요. 이메일, 페이스북, 인터넷 뱅킹, 클라우드 등 우리의 많은 재산과 정보가 컴퓨터와 손전화 속에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그녀의 손전화를 열 수 없어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들의 소중한 사진들이 모두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제 지인이 겪은 일이에요. 그는 아내의 손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결국 모든 자료를 포기해야 했어요. 컴퓨터와 손전화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손전화, 컴퓨터 등의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계정 정보, 인터넷 뱅킹 및 금융 앱 접근 정보, 클라우드 계정 정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계정 정보. 이런 정보들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저는 이 정보들을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해두고 접근 방법은 가장 믿는 가족에게만 알려줬어요. 또한 일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서비스는 디지털 유산 설정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설정이나 구글의 계정, 비활성화 관리자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즘 시대에 맞는 완벽한 재산 관리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곧 마지막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편지와 장례식 준비, 물건, 서류, 재산, 컴퓨터와 손전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물건들의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엔딩 노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사실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의 선물에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 암 진단을 받은 후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편지를 써두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전달되었어요. 그 편지에서 아버지는 제가 항상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편지는 엔딩 노트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작별 인사가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두었어요. 그 편지에는 그들에 대한 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응원과 조언을 담았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내가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도 함께 전하려고 했어요. 너는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이런 말들은 살아있을 때도 자주 하지만 글로 남겨두면 내가 없는 순간에도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 준비도 엔딩 노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의 장례식을 원하는지, 화장을 할지 묻힐지, 그리고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간소한 장례식을 원한다고 적어두었어요. 화장 후 바다에 뿌려주기를 바라며 특별한 종교 의식보다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으며 나의 인생을 기억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 장례식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지 말고 각자 좋아하는 밝은색 옷을 입어주세요.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눈 행복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희망 사항을 미리 적어두면 남겨진 가족들은 내 바람을 알고 그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하는 걱정과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장례식 비용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면 좋아요. 장례식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제 친정어머니처럼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거나 적어도 어떤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정보를 남겨두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나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어. 장례 비용은 그 보험금으로 충당하면 돼. 보험 증서는 서재 금고에 있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남겨두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금전적 부담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엔딩 노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건강과 의료 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무리한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주세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결정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미리 내 뜻을 밝혀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미리 내 뜻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와 인생의 회고를 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 그리고 삶을 통해 배운 지혜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정직함이 내 삶의 자부심이었단다. 너희도 어떤 상황에서든 정직하게 살았으면 해. 이런 가치와 지혜의 전달은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쓰다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아직 이것을 해보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완주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손녀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어. 이런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7가지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어요. 물건 정리와 중요 서류 관리, 재산 정리, 컴퓨터와 손전화 관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편지, 장례식 준비, 그리고 건강과 의료 결정 및 버킷리스트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 부분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딩 노트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